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 0.1%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약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약 2%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했던 분들이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코스닥 쪽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 0.3%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2.6%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삼성 SDI, 확실히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은 무려 6.3%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다시 70만원 부근을 오랜만에 돌파를 하였죠.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1%의 상승이 나왔고 거의 50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 1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개인과 기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특히 개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 한 주간의 수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미 대선, 증시의 상승을 방해했던 굵직한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비록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았지만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무려 1조가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 오늘 순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개인하고 기관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현대차는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은 그래도 지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나긴 했지만 일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의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100만 주가 넘었거든요. 지난 한 달을 살펴보면 100만 주가 넘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던 하루였고, 또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약 3,700억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죠. 이 금액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연 순매수 금액으로만 봤을 때도 독보적이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LG화학, 카카오, SK하이닉스,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종목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삼성 SDI까지 합치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을 살펴보면 현대차, 시젠, 소룩수, 이오플로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여기 소룩수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오늘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오늘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흐름이 가장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LG화학인데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시 30분이고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현재 주가가 약 6.2% 상승이 나왔고 72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직전 고점이죠,
이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 제 영상 댓글에 드디어 손실을 회복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손실을 복구했다,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거 손실 구간을 만회함으로써 앞으로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18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과거에 전고점에서 매수한 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선침해했던 분들,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지난 9월달, 10월달 비교적 주가에 하락이 있었고 조정 구간을 보일 때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을 것이고, 또 이런 구간에 도래했을 때 매도한 주체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보다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 내년에도 성장이 가능한 종목, 5년 뒤에도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 그리고 비교적 고점 부근이라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고점 부근,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을 비교적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라면 현재 코스피 종목의 지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고점에 매수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참조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매수를 하실 때 코스피 지수의 위치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LG화학 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SDI, 이 종목도 지난 8월 달에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비교적 조정 구간을 보인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견뎌냈어야 되는데 견디기가 힘들죠. 10% 이상 손실이 발생되면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9월달 그리고 10월달 연말 불확실성과 지난 9월달에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수급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는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욱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너무 급하게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피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리 2차전지 종목들이 업황이 좋고 매년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하고 2차전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G화학 측에서 중국의 난징 공장이죠. 배터리 공장에 5,7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상당하고 여기에 대부분의 배터리가 LG화학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이고, 또 이어서 지난 여름이죠.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오창 공장에서 약 20% 정도 라인 변경을 한 뒤에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앞서 원통형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인데, 원래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사용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파우치 형태가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하였고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난징 공장의 투자 계획을 더욱 늘리고 있고,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오창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라인을 변경시켜서 원통형 배터리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도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덮고 있는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캔 업체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2차전지와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부품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더욱 2차전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면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3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욱 시장성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런 원통형 캔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한번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중국 측에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려 2025년 약 4년밖에 안 남았어요. 판매 20%를 친환경차로 변경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2035년이 되면 내연기관을 퇴출하겠다, 이런 공식 선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을 유심히 봐야 되냐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약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30%가 유럽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약 14%가 북미 지역,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 이 차종의 배터리가 납품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LG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취지도 좋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 측에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LG화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의 많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LG화학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LG화학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LG화학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LG화학발 매출이 높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저는 언제나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올해 말, 내년, 내후년 그 이상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는 이런 되돌림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강한 급등이 나온 순간, 이런 순간을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나 여유를 갖고 조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테일의 차이가 내가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이런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